안녕하세요, 라밍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결혼 준비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크게 두 개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도대체 결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1년 동안 준비했던 결혼 준비 과정을 정말 세세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오늘은 이 과정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거는 결혼을 할 때 도대체 얼마가 드는지 제가 10원부터 1원 단위까지 정말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결혼 비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3월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해서 2020년 3월에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럼 총 1년간 준비를 한 건데, 1년이란 기간은 너무너무 길어서 이 중간중간에 텀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지루해서 그냥 결혼식 아예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정도로 이 과정이 매우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적당하게는 6개월, 그리고 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 10개월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 했던 거는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던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2018년 이제 10월, 11월 정도 후반에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날짜를 잡아야겠다 했는데, 일단 저희 둘 생각으로는 한 2019년 가을쯤 선선할 때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오갔었는데, 이제 저희 엄마, 친정 엄마가 날짜를 잡으려고 철학관에 간 거예요. 엄마가 날짜를 받아온 거 보니까 2018년 12월에 하거나 2020년 3월 아니면 5월에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018년에 하려면 딱 2달 뒤에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배제를 시켰고, 제가 2019년 때가 29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혼을 하면은 9수기도 하지만 제 사주를 봤을 때 너무 안 좋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철학관에서 날짜를 안 받았고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냥 진행을 했겠지만, 한 번 이 얘기를 들은 이상 그대로 진행하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2020년으로 결혼식을 미뤘거든요. 근데 웬걸 코로나가 터졌네? 그래가지고 뭐 미루네 마네 뭐 취소하네 마네 좀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나중 가도 똑같을 것 같다, 그냥 빨리 진행해버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3월 달에 이제 다 마스크 쓰고 이러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커플 심리 상담이에요. 요거는 많은 분들이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 전에 이 커플 심리 상담을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뭐 병원이나 센터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인 심리 카페를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면은 약간 MBTI 같은 그런 유형 검사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풀고 제출을 하면은 이제 상담사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건데,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저랑 남편 성향도 너무 잘 맞았고, 이제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이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이제 MBTI 검사를 하면은 완전 반대로 나오거든요. 심리 카페 가서 검사를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위로 솟는 모양이라면, 남편은 정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솟는 모양,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인 거죠, 둘 다. 저희 성향도 너무 똑같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커플 상담이니까 어떤 상황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해를 못했던 남편의 행동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저는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3월 말에 웨딩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웨딩홀 투어를 진행을 했어요. 저는 가족들이랑 이제 미리 상의를 한 다음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 위주로 투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산역 근처에 있는 거 해서 4군데, 5군데 투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웨딩홀 투어 같은 경우는 결혼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정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에 다들 결혼을 안 하는 추세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하시면 느끼겠지만 결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딩홀들이 정말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웨딩홀 투어를 정말 최우선적으로 짜주신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셔야지 이 이후에 결혼식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시작을 하셨으면 이제 웨딩 업체를 계약하시고 저는 바로 웨딩홀 계약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2019년 5월에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좀 상견례를 늦게 한 편이죠. 그래서 보통은 상견례를 해서 여기서 날짜를 정하고 뭐 어디서 할지 정하고 뭐 예물 어떻게 할 건지 뭐 혼수 어떻게 할 건지 집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다 정하는데 저희 집안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여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둘이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 각자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상견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자 부모님이랑 다 얘기가 되어 있고 부모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 상견례 자리에서 좀 무거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볼링 얘기하고 운동 뭐 하시는지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좀 사소한 얘기들만 하고 끝났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좀 이렇게 좀 가볍고 프리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5월 달에 또 메이크업 담당 선생님 지정을 했어요. 보통 이 헤어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 지정이 안 되는데 메이크업 담당 선생님은 지정이 되거든요. 이 샵에 어떤 선생님들이 있는지 SNS 후기 같은 걸 막 보시고 아 나는 이 선생님은 잘 먹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선생님을 플래너님한테 지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지정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만원? 5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진행했던 샵은 지정비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스냅이랑 DVD를 계약했어요. 이 스냅이랑 DVD도 웨딩홀과 마찬가지로 좀 최우선적으로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정말 인기 많은 곳은 1년 전부터 예약이 마감되는 곳도 있어요. 인기 많은 곳은 정말 계약하기 어려우니까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2019년 6월 드레스 투어를 했습니다. 원래 드레스 투어는 스튜디오 촬영하기 2달 전에 하는 게 일반적이래요. 그래서 저는 10월에 촬영이 있어서 원래는 8월 달에 이제 드레스 투어를 가야 되는데 플래너님이 이때는 진짜 한여름이라서 너무 덥다. 그러니까 8월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서 6월에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 6월 달에 드레스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결혼에 대한 로망 중 하나가 바로 사계절 스냅을 찍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를 올렸던 적도 있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그 컨셉에 맞게끔 사진을 찍는 거 이게 제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6월 달에 봄 스냅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 종로에 가서 다이아 반지랑 한복을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웨딩 반지는 백화점에서 제작을 하긴 했는데 다이아도 백화점에서 제작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백화점은 같은 다이아라도 세공비가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봤더니 좀 돈이 아깝더라고요. 다이아 반지 어차피 많이 끼지도 못하는데 좀 그렇게 큰 돈을 주고 하기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백화점을 과감히 포기를 하고 청담도 백화점이랑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저희는 종로로 가서 다이아를 제작을 했고요. 한복 같은 경우도 요즘은 옵션으로 치거든요. 왜냐면 패백을 좀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냥 연회장 도실 때 이런 드레스 같은 거 빌려주는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부 드레스 빌리셔서 그냥 다니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복을 맞춤으로 했어요. 신부 맞춤, 신랑 대여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대여를 할까 하다가 대여보다는 맞춤이 더 싸게 먹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동생이 또 있어가지고 남동생 결혼할 때 입을 걸로 이제 한복을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복 입을 일이 좀 여러 번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맞춤 한복 하시면 되고 한복 입을 일이 거의 없고 패백도 안 한다 하시면 그냥 드레스 대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로에 예비 부부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효성 주얼리 시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쇼핑 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샵들을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데서 이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7월에 혼인신고를 미리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신혼집을 결혼 전에 미리 입주를 했어요. 원래 생각했던 집에서 좀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서 집을 되게 급하게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구할 때 이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혼인신고를 이때 미리 했고요. 7월 달에 이제 가구단지에 가서 지금 이 앉아있는 소파
요거를 구매를 했고 침대 매트리스랑 프레임 이런 것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좀 늦게 들어왔지만 신랑이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대, 소파 이런 가구들을 들여왔고요. 그리고 2019년 8월 달에 이 신혼집에 입주를 했고 이 이사 시기에 맞춰서 가구들, 뭐 가전들, 소가전들 하나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또 이 다이아 반지랑 한복 맞췄던 거 수령을 했고, 그리고 이 8월 달도 중요했던 게 백화점에서 더블 마일리지 행사를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서 웨딩 마일리지라는 정말 좋은 혜택이 있거든요. 결혼을 할 때 새로운 이 가정을 꾸리는 거기 때문에 가전이랑 가구 뭐 이런 되게 비싼 제품들을 좀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들에서 이제 우리 백화점에서 한꺼번에 다 많이 사라 해가지고 이제 구매할 때마다 적립금 넣어주듯이 이렇게 웨딩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롯데백화점에 더블 마일리지라는 게 있거든요. 1년에 한 2번 정도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마일리지를 2배로 쌓아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소파를 100만 원에 구매를 해요. 원래는 100만 원의 마일리지를 쌓아줘요. 근데 이 행사 기간, 2주 정도 하는 행사 기간에 가서 구매를 하면은 이 100만 원짜리를 샀을 때 200만 원의 적립금을 쌓아줍니다. 2배로 쌓이기 때문에 정말 고액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상품권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결혼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백화점에서 이 더블 마일리지 행사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더블 마일리지 이용해서 이 결혼 반지 구매하고 이제 남편의 예물 시계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달에 제가 뮤지컬 웨딩이랑 전문 사회자를 계약을 했어요. 제 결혼식 로망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심심한 결혼식, 좀 진중하게, 좀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결혼식은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저는 좀 흥겹게, 좀 재밌게 결혼식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이 뮤지컬 웨딩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가빈뮤직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때 계약을 할 때 무슨 이벤트를 했어가지고 이제 전문 사회자까지 같이 서비스로 껴주는 이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일단 배우분들도 노래를 너무 잘해주시고 이 사회자분도 솔직히 저는 서비스로 그냥 무료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객분들이 저희한테 아나운서 초빙했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본식을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잘 치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뮤지컬 웨딩 좀 알아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빈뮤직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8월 달에 신혼여행 이제 항공권이랑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프랑스 파리랑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렇게 두 군데를 가려고 했어요. 저는 항상 제 손으로 예약하고 막 알아보고 이랬어서 자유여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근데 다행히 제가 이 여행사랑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위약금 물 것도 없었고 뭐 항공권이랑 호텔 다 전부 수수료 없이 그냥 다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2019년 9월에 이제 혼수 그릇 세트를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9월 달에 이제 촬영 가봉을 합니다. 이제 이 촬영 가봉이 스튜디오 촬영하기 한 달 전에 이제 드레스 샵에 가가지고 어떤 드레스로 촬영을 할 건지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달 전에 가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2019년 10월 달에 스튜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가을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고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 작가님이랑 꼭 하셔야 되는 게 이 오늘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이 사진들 중에서 어떤 사진이 앨범에 들어갈지 이걸 이제 셀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셀렉할 날짜를 이제 작가님이랑 정하시게 되거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셀렉하는 날짜를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잡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진을 셀렉하고 나서 이제 앨범 나오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한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결혼식장에 이제 액자를 DP를 해놓잖아요. 그 포토 테이블에 올리는 조그만 사진들 말고 이제 큰 액자 제작해가지고 따로 DP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큰 액자를 제작하는 기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셀렉하는 날짜는 최대한 빨리 지정을 하셔서 갔다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달에 예식장 시식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예식장이랑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4분의 시식권을 주거든요. 뭐 이렇게 종이로 주는 게 아니고 전화해서 예약을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신랑 쪽 3명, 신부 쪽 3명 해가지고 총 6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셋이서 가서 시식을 하고 왔고, 남편은 또 이제 남편 가족이랑 가서 시식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2019년 11월에
저희 이제 촬영했던 거 셀렉을 하러 갔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에 그 제가 셀프로 찍는 그 사계절 스냅 중에서 가을 셀프 스냅을 촬영을 했습니다. 12월은 그냥 댕강 없어져요. 왜냐면 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달에 청첩장 샘플을 받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식 하기 2달 전에 청첩장을 제작을 했어요. 보통 이 청첩장을 제작을 하고 친구들이랑 청첩장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모임이 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임만 하더라도 매주 주말을 다 소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청첩장을 제작을 하셔서 빼곡히 이렇게 스케줄을 짜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한 군데도 없었죠. 다 그냥 죄송하게도 모바일 청첩장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같은 달에 식전 영상이랑 식중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식전 영상은 하객들이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이렇게 화면에 띄어져 있는 거 보잖아요. 신랑 신부의 연애 사진들, 뭐 결혼식 사진들 막 영상 띄워주는 거, 그걸 식전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청첩장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요. 영상에 샘플들이 딱딱딱딱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디자인을 보고 이제 우리 사진들만 싹싹 집어넣으면 정말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 영상은 감사 영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식 중간에 띄우는 영상이에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하면서 이제 부모님 모습을 띄우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제작을 했고, 이제 저희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이제 다 띄워가지고 되게 감동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반응이 진짜 좋았거든요. 저랑 신랑도 울었지만 이제 하객분들도 우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감동적이었다는 피드백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2020년 2월 이때 모바일 청첩장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 모바일 청첩장도 종이 청첩장 제작했던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디자인 고르셔서 거기 사진만 넣으시면은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달에 액자랑 앨범, 보정본 CD를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식 5주 전에 이제 본식 드레스를 어떤 걸 입을 건지 셀렉을 하러 갔다 왔고요. 이제 신랑 이제 맞춤 예복한 거, 턱시도 맞춘 거 그것도 수령을 했고, 그리고 또 부케도 골랐어요. 또 2월 달에 건강검진도 했거든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 같이 가서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희도 건강검진을 했고, 2020년 3월 달에 이제 식권을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식권도 청첩장 주문하면은 청첩장이랑 같은 장수를 같이 보내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일러스트 있는 그런 좀 촌스러운 그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저희의 결혼 사진이 담긴 이제 포토 식권으로 따로 제작을 했거든요. 결혼하기 3주? 2주 정도 전부터 신랑이랑 저랑 이제 꾸준히 피부과 다니면서 신부 관리, 신랑 관리를 했어요. 리프팅하고 이제 피부 관리 받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이제 패백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요거는 주문을 하면은 본식 당일날 퀵으로 이제 패백실에다가 이렇게 다 데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아크릴 액자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홀에다가 DP해 놓을 거 이렇게 2개를 크게 제작을 했고요. 요거 제작하는데도 한 일주일 좀 넘게 걸리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기간 두고 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포토 테이블에 놓을 사진 5장 정도 그걸 인화를 했고, 일주일 전에는 이 뿌리 염색을 했습니다. 주례나 축사, 축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는 주례는 빼고 축사랑 축가만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실 분들 지인을 섭외하는 거 요거 일주일 정도 전에 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예식하기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전에 이제 예식 홀에다가 축가 부를 때 틀 MR, 식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식전 영상, 식중 영상, 그리고 혼인서약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메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식 일주일 전에 이제 뮤지컬 웨딩이랑 스냅, DVD 팀이랑 따로 이제 연락을 하셔야 돼요. 이제 뭐 바뀌는 게 없는지, 뭐 식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고, 스냅이랑은 또 원하는 구도가 있는지, 원하는 컨셉의 컷이 있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2020년 3월에 예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한다는 게 말은 정말 쉽지만 신경 쓸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과정도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결혼을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봤을 때는 그냥 다 추억이고 하니까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준비할 것도 많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이제 저희 커플에 한해서 이런 과정이 진행됐던 거지, 순서라던가
뭐 과정이 추가된다거나 없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